안녕하세요. 네, 단소고 국어 맡고 있는 장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험 치고 어때 좀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심란하셨습니까? 많이 심란하셨습니까? 단소고가 국어를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 문제가 어렵냐라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내용 확인 문제라고 해서 내용을 읽은 거 이제 적용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 어려운 실험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능형 유형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수능형 유형은 보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기가 나오는 문제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은 보기가 나오는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의 관점도 아니고 수업 때 말씀했던 학교의 관점도 아니고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에 의한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보기를 활용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답형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채워넣는 형식이었고 그랬는데 단소고가 약간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프린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론 가운데서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저 프린트 준 게 있었는데 교과서 말고 다른 거 형태의 프린트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신 게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개념은 나와 있는데 예시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되게 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프 더 레코드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정도 설명만 나오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것들에 개념은 가르쳐 줬는데 예문이라든지 그 예문을 적용할 만한 문제가 없을 때는 외부에서 문제를 사오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문제를 산다든가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부딪혔을 때에도 학교 선생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예문이 없을 때는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아둘 점이 혼자 공부할 때 약간 막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끝나고 문법 프린트로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법 수업이 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이 뒤로 밀려 있으니까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보면은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조금 임박하다 보니까 요거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지 문제는 문법이 앞부분부터 쭉 나왔었거든요. 근데 앞부분도 쭉 나왔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꼬았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주고 얘는 품사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법은 사실상 그렇게 단순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암기를 좀 많이 해놔야 되는데 암기 부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건데, 자, 일단은 우리 애들이 요번에는 부교재를 안 썼어요. 작년까지는 부교재를 썼습니다. 올림포스라고. 올해는 이제 3월 학력평가를 가지고 그 안에는 학력평가 문항만 썼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걸 체크해가지고 수업을 해주고 했는데, 다만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은 한 분이신데 들어가는 반마다 수업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럴 땐 약간 곤란해요. 차라리 선생님이 다르시면은 이해하겠는데 이쪽 반에서 설명하고 저쪽 반에 수업 안 한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다 합쳐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비율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좀 비율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 내용 중에서 자 비슷한 부분을 찾아라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를 찾아서 그걸 변형시켜서 상징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 둘셋넷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암기형 문법 문제가 있는데 암기를 한다라는 게 완벽하게 돼서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요 적용하는 시간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학교에 있는 아니, 교과서에 있는 문법을 쓴 게 아니라 따로 프린트를 나눠주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의 설명이 좀 되게 간략했습니다. 근데 간략한 거 치고는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템포 다 돌린다고 하거든요. 요 템포로 돌려서 외워야 돼요. 이게 수준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수준까지는 요거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중학교 수준까지 문법은 완벽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학을 이용하든가 해가지고 해놔야 수능 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고사 출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찾으라고 해서 네 가지를 찾아보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올바른 거 두 개 고르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는 것도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은, 자 여기를 잘라보는 거예요. 원래 대체적으로 이렇게 문장 형태가 돼 있으면 중간 한번 자르게 돼 있습니다. 수능은 두 번 잘라야 돼요. 세 토막으로는 아니고요. 일반 내신 한 토막을 잘라요. 그러면은 이제 연쇄법이 무언지 찾아보는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이 체크가 됐으면 뒤에 거 찾는 거예요. 운율감이 드러나는가. 자 그 운율감이 드러나려면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운율감은 무조건 반복이 나오면 돼요. 글자가 반복되든 구조가 반복되든. 자 그러면 여기 단계까지를 외워두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어에서 정답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국어를 풉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생각은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생각하는 거를 막지는 않는데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문법이든 이것도 대부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1시간을 이제 의무적으로 남겨서 과제를 하든 클리닉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두거든요. 그럼 애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가 이상하면 질문하잖아요. 질문의 대다수가 이게 왜 답이 안 되냐는 건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본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부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 나타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면요, 머릿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그게 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막아야 되는 것, 우리 애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은 있어요. 한 개 틀린 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런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냥 그런 애들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요, 그거로만 풀어요. 이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그거로만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잘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틀리고 나서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면은 거긴 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알려주는 건 관심이 없는 이유가 왜 틀렸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때 뭘 했는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학이든 문법이든 비문학 독서 영역이든 본인이 외워서 해야 될 것, 즉 수능을 치기 위해서 또는 내신을 치기 위해서 외워야 될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반복이 많이 필요해요. 괄호찾기 넣고 막 형식은 여러 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요거 그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 개씩 만드는 거죠. 그 몇백 개씩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 요만한 거 하나에 몇백 개씩 문제 만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대답이랑 정답이 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시 요만한 거 하나에 거기에 200개, 300개를 만들면 어차피 정답이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남자애들, 특히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장 그나마 외우는 방법이에요. 많이 풀면서 외우는 거. 그냥 앉혀놓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 그러면 아이고 못 외워요. 그거 분명히 한 절반 정도 다 좁니다. 집중이 이렇게 안 돼요. 서서 해도 졸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많이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3월 학평이니까 당연히 문제집이 없죠. 3월에 만든 거니까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을 분석을 미리 해놨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미리 해놨는지. 자, 그 다음에 종합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A, B, C, D.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했던 내용의 반복이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다. 네가 새로운 걸 따질 필요가 없다. 새로운 걸 따진다는 것은 너네가 할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그 윗선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너네들은 정답을 맞추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본인이 계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부터 해야 돼요. 본인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법인데 암기형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애가 외워가지고 이제 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내신형 문제는 맞습니다만 약간 중학교 내신 수준이고요. 이게 길게 나와야 고등학교 수준, 고3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임박해서 나온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외울 때만큼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문법을 외워서 어디까지 써먹느냐, 수능 치고 고3 수능 치고 이 대학인 내 대학이다 라고 하면 그때 까먹어도 됩니다. 수능 치고 이 대학 말고 딴 대학 가야겠다 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문법만큼은 미리 좀 끝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문법이 교과서 문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의문의 변동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파트만큼은 초반부터 잡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업할 때 다시 무조건 문법은 초반부터 들어가고 후반에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해서 두 템포를 돌리면은 외울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기 나왔죠. 사실 이런 유형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빠졌죠.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무 프린트를 늦게 주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내면은 전혀 못 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보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면은 사실은 수능 준비는 사실 꽝입니다. 수능까지 가야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내신으로 물론 수업은 하지만 저는 항상 수능이랑 합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따로 수능 수업 들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이 곧 수능인 것처럼 전반적으로 쫙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 좀 편해요. 따로 시간을 못 내요. 제가 보더라도 못 내요. 그리고 낸다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내신이 곧 수능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그게 합쳐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국어 공부할 때는 무조건 정답을 외워서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외워서라는 얘기는 왜 들어가냐면 국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국어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봄 하면 뭐겠어요? 봄. 막 여러 가지 떠오르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국어에서 봄은 희망, 생명 두 가지 키워드로 저 끝납니다. 요게 고3까지 가요. 그대로 제가 그래서 키워드 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정해진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봄하면 아 좋아 뭐 싱그러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틀렸다라고 하죠. 우리는 무조건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뭐냐?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은 화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클리닉인데 얘는 의무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시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수업한 걸 가지고 이 시간에 테스트도 보고 과제 준 것도 다시 풀고. 무슨 말씀 아시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집에 가서 숙제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그나마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한 어느 정도 풀고 나면은 관성이 생기니까 그 뒷부분은 그래도 했던 내용이니까 풀 수 있어요. 사실 모든 문제가 처음 풀 때가 좀 힘들어요. 처음 이제 첫 페이지 넘길 때가. 넘기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뺀질뺀질하지 말라고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수업하고 요때 클리닉 하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길까지는 보겠죠. 물론 1시간 안에 모든 과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집에 가서든 뭐 학교 가서든 간에 어느 정도 관성이 생겨 풀어봤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죠. 사실 이때가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 애들이 국어 공부 방법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들한테도 몇 번 얘기한 건데, 자 단편 소설집 하나 사시고요. 한국 현대 단편 소설집이면 됩니다. 요거가 300페이지가 3시간 정도에 읽을 수 있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시중에서는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사가지고 절반 정도 쪼개가지고 3시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시간 읽을 때는 화장실도 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정 급하면 가야겠지만 그거 빼놓고 나서는 쭉 길게 가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일단은 오래 앉아있는 거 연습.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해 안 해도 돼요.
네이버 찾는다고 이거 절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단편 소설집이냐면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요. 수능 때 여기서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만화책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것도 물론 속도 빨라지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수능을 쳐야 돼요. 수능 치려면 요 책을 봐야 되죠. 300쪽이 3시간인데 반 권 정도 분량이라고 했죠. 한 권 정도 분량이면 5시간에서 6시간 잡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의 인내력이 생겨요. 이게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면 한 달 안에는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꼭 여기서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1학년 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중학교 3학년 올라올 때쯤에 했었어요. 니들이 지금 해야 된다. 자, 이제 1학년 때 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단서고 2학년 맡기거든요. 2학년도 똑같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한 10번은 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만약에 3시간 권역 안에 못 들어가고 3시간 30분인데 시간이 좀 안 줄어들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바꾸면 됩니다. 그때 바꾸면 돼요. 그때 다른 단편 소설집 보면은 여기에 안 실려 있는 거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서 읽으면 돼요. 그 정도 연습하다가 한 2권이나 3권 정도 연습하고 나면은 고전 소설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한자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능 칠 때까지 정말로 제가 농담 아니고 3등급 권역에서 2에서 3등급 사이 권역까지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분명히 된다.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져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기초가 진짜 없어요. 안 했잖아요, 솔직히. 책을 읽으면 뭐 저런 책 읽잖아요. 뭐 창작 이런 거. 아이들 정서 발달 좋은 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는 건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진짜 옛날 책 있죠. 그런 거 나와요. 단어 굉장히 어렵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요. 일단은 읽어야 돼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앉아서 읽어라. 이것도 꼭 한번은 알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단대소고 1학년 국어 전반적인 설명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급 컷은요. 제가 예측해 보면은 2개 틀렸을 때를 볼 건데요. 대략적으로 92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가지고도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수점 가지고도. 근데 요번에 시험이 솔직히 어렵진 않아 가지고 한 개 틀렸을 때도 가능한데 배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개수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개 틀리면 안정권이 될 것 같고요. 한 개 틀리면 2개 틀리면 약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개 틀린 애들이 좀 많고요. 100점까지는 아직 없는 거 봐서는 한 개 틀린 애들 위주로 가면은 당연히 1등급은 될 가능성이 높고 2개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라고 하면은 학생 수로 10%가 아닙니다. 학생 수 10%가 아니고 성적으로 계측해서 10%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까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10%라고 해서 정확하게 10%가 아니에요. 12%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 수로 따지면. 근데 원래 성적 자체는 분포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라고 해가지고 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시험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컷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컷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개 정도까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2컷, 3컷 사이는 약간 변동이 심해요. 아무래도 이게 범주가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와서 정확하게 이제 시험 끝난 지 이틀 지났잖아요. 요거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한 개가 1에서 2 사이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5개 정도 사이에서는 2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3, 4, 5까지는 저도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3, 4, 5는 네.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